자, 밤사이 소식 자세하게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자연인이에요? 오늘 자연이에요? 머리가 좀 길러서 안 머리에- 발라볼까 해서 뭐. 네, 안 발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바르세요. 어, 네, 지금 알겠습니다. 거의 예. 약간 방금 이발하고 어, 보세요. 아니 화면에 비치는 본인의 모습을 딱 보면은 음. 예, 우리 박 팀장님은 사실 또 어디 가서 외모 꿀리지 않잖아요. 뭐 거의 장동건이죠. 아니 띄워주면 안 돼요. 나만의 장동건. 누구? 장동건은 뭐예요? 아니 요새 뭐 차은우도 있고 아야 올드하다. 그래 늙었다. 김민종, 장동건. 그렇죠, 김민종. 예. 뭐 내사한 김원준, 투유. 김원준 류시원. 모두 잠든에 나오겠네. 예. 자, 예. 장동건. 모두 예. 잠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박 팀장님의 이미지 예, 누굴 닮았는지도 좀 올려주세요. 예. 예, 장동건. 저도 뭐 안경 낄 때 있긴 한데 그쵸? 저도 화장 안 했을 때 안경 끼죠. 예. 두 분 다 엄청 부지런하다는데 지금 들어오신 여러분이 아유, 더 맞아요. 부지런하신 거예요. 저희보다 더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몇백 명이 더 계십니다. 맞아요. 예. 다들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항상 계셔서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시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네. 늘 합니다. 맞아요. 자 오늘 미국 주식계 장동건 예, 박종훈 팀장과 함께 예,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주제는 뭘로 하셨어요? 자, 오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일단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뭐 제가 지속적으로 막 간단하게 지금 미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에 사실 그 과거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케네디 대통령의 손자인가? 아들인가 손자인가요? 삼세인가? 손자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분과 이제 트럼프 후보와의 어떤 합작 이제 거의 케네디가 얼마 전에 이제 들어갔어요. 지지선언했죠. 지지선언했는데 네네. 이제 트럼프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아예 들어갔어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는데 물론 지금 뭐 지지율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뭐 해리스가 49%, 트럼프가 46%. 이건 뉴욕 타임즈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뭐 여전히 뭐 여러 이제 지지율 뭐 기관, 리서치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입니다만 뭐 미 대선도 지금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해리스로 굳혀지는 건가? 저는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미 대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변수가 정말 난무하는 미국 시장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쵸. 금리 인하가 오게 되면은 뭐 무조건 그러면은 뭐 증시가 올라가느냐. 물론 경기 침체가 없다는 전제 하에 또는 뭐 마일드한 금리 인하가 과거에 있었을 때는 증시가 뭐 좋은 흐름을 보였고 뭐 경기 침체가 만약에 동반이 된다면 뭐 6개월에서 길게는 정말 수년까지도 지속적인 뭐 조정이 있긴 했지만 지금의 연착륙을 많이 보는 시장, 뭐 단연히 그러면 연착륙을 봐야 될까? 실업률은 또 안 봐도 될까? 뭐 너무 많은 변수가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드는 시장이고요. 뭐 변수가 난무할 때는 또 정수로 우리가 또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적에 관련돼서 이 기업 자체가 탄탄한 기업인지 그런 부분을 다시 뭐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네. 또는 포트폴리오에 뭐 그런 기업들을 내가 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내일 이제 약 한 뭐 24시간 뒤에 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부분 많은 분들께서 또 월모브를 통해서 네.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기대치가 여전하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 내 자동차 보험 등록에 대한 추이가 이제 뭐 나오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어떠한 또 중국 내에서 그러한 어떤 입지를 좀 굳혀가고 있는가. 네, 이런 점유율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기관 힌덴버그 과거에 니콜라의 수소버스를 그냥 하늘로 보내버렸던 그러한 이제 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인도에도 아다니 그룹을 또 저세상으로 보내버린 그러한 이제 기관인데 다 이제 다음 타겟을 정했습니다. 힌덴버그가. 자, 어떤 타겟을 정했는지 자,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중국의 상무부, 중국의 외무부 뭐 할 것 없이 캐나다에 대해서 뭐 너 뭐 각오해라 거의 그 수준으로 협박 비슷하게 막 성명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트럼프 이제 후보와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손을 공식적으로 좀 잡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대선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같이 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 대표 지수 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다우 지수 정말 소폭 오르긴 했지만 아니, 저 제목 뭐예요? 폭풍 전야. 폭풍이라뇨. 축제 전야. 아니 폭풍 전야. 아니, 이렇게 아니야, 실망한 경우. 폭풍이 안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좋은 폭풍? 좋은 폭풍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내일 안 오지 않아요? 내일이요? 내일까지 나오시는 건가? 아, 휴가. 저 오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 안 나온다고 지금 저렇게 던져놓고 여러분 여러분. 팀장님이 내일부터 휴가를 예, 제가 내일부터 떠나거든요. 휴가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긴긴 휴가. 예. 추석 끝날 때까지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폭풍전이 이렇게 던져놓고 본인은 이제 긴 아이, 여행을 가겠다. 근데 모든 분들은 다 폭풍 전야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 왜냐면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 혹시나가 이제 좌심방에도 있고 혹시나가 우심방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혹시나라는 단어가 자, 지금 내일 막 나오고 만약에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다 이거는 우리 장동건, 박종원 팀장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그래도 막판에 더 올라가지고 다 올랐는데 러셀이만 좀 쉬었어요. 맞아요. 러셀은 뭐 정말 다른 지수에 비하면 거의 폭락 수준으로 네. 0.76%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0.02%로 해서 뭐 사상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찍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이 0.16% 상승했고요. S&P 500이 0.16% 상승했는데 제가 이제 장 초반까지를 좀 지켜봤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힘이 없는, 그러니까 뭐 거래량도 많지도 않고 정말 저는 이제 저 폭풍 전야라는 말을 장 초반 때 보고 나서 와, 이게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지금 시청자분이 다미애님 휴가 때 폭풍 만나세요. 웃음 표시.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네. 휴가가 이제 약간 밑에서 태풍 산산이 올라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또. 웃음 표시하면서 휴가 예. 때 폭풍 만나세요. 이 악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우리 박 팀장님의 이 폭풍전야라는 네 글자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후회되죠? 지금 폭풍이란 단어 왜 네, 쓰는지. 그리고 이제 뭐 띄엄띄엄 또 페이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사실 과거 글로벌 라이브 월모브를 통해서 한 번씩 이제 저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아서 전 샀다. 뭐 50만 원 정도 샀다. 이런 거 이제 50만 원 사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50만 원 샀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 팀장님 포터 안에서 굉장히 큰 어마어마합니다. 비중이죠. 네. 거의 뭐 50% 좀 그렇죠, 차지하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네. 자,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모더나를 일부 손절을 한 거 외에는 한 20만 원 손절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네네. 20만 원 아니 한 18만 원 손절하고 네. 나머지는 다 수익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공식적으로. 오. 뭐 팔란티어 파란티. 뭐 어마어마하게 갔죠. 네네. 뭐 물론 저는 일찍 팔았지만 메타 뭐 메타 물론 뭐, 예. 올라갔어요. 물론 그렇죠. 11개월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뭐 일부 네. 조금 뭐 페이팔 최근에 뭐 좋은 흐름. 이제 리프트 남았습니다. 리프트가 다음 타겟이다. 네, 리프트는 예. 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흐름. 자 보겠습니다. 네, 섹터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그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1.46% 상승했고요. 퀄컴 뭐 2%. 어제 사실 뭐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우려가 좀 있었는데 반도체 섹터는 다시 조금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1.88%로 지속적인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자, 아마존이 좀 빠졌어요. 1.36% 하락을 했고요. 구글 0.9% 하락을 했다. 그 외에는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네. 뭐 유가 관련해서도 뭐 리비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좀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뭐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또 에너지 섹터가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일부 뭐 실적 발표 기업들, 특히나 이제 스타벅스가 최근 들어가지고 또 지속적인 꿈틀꿈틀대면서 올라가고 있는 냄새는 저희가 맡았지만 월모부에서
따라가지는 못했던. 스타벅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죠. 우리가 처음에 행동주의 붙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부터 같이 행동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CEO 교체. 그리고 나서도 못 샀는데요. 예, 그러고 나서도 뭐 지금 뭐 괜찮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부러워요.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또 스타벅스 찾아야죠. 응원하도록 이것저것 또 하겠습니다. 발굴을 해야죠. 네. 예. 자, 그래서 냄새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10년물 국채 금리 여전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8%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미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뭐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2%, 어제는 이제 3%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늘 2%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 자, 리비아의 생산 중단이 사실상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유가가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중간중간에 큰 변동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트렌드는 좀 내려가고 있는. 자, 일부분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뭐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 안에서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물가 지표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종목 보겠습니다. 자, 종목 기업별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 소식 보시게 되면 징동닷컴입니다.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 사이에 50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에 주가가 3%대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허쉬하게 되면 뭐 대표적인 또 초콜릿. 초콜릿 기업인데 네. 시티에 투자하기엔 하향수식에 주가 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초콜릿을 보게 되면은 우리 비트코인 형님보다 더 열심히 달렸던 우리 코코아 형님. 예, 코코아가 카카오라고 그렇죠. 부르는 카카오 카카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요 이제 초콜릿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엄청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요새도 카카오 가격이 엄청 맞아요. 고점에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 계약하는 단계에서 약간 1년 정도 되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 약간의 그 시간 텀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선물 가격이 적용이 되는 시점이 네.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는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그 높아졌던 그 카카오 가격을 네. 그대로 고스란히 또 우리 또 소비자들이 또 어찌 보면 소비자한테 또 전가하는 되겠죠. 예, 전가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크리스마스다 여러 이벤트에 있어서 사실 초콜릿을 가격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 브랜드? 예, 맛? 어떤 행사 또는 발렌타인데이 의미로 사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 전 맛있어서 사요. 그래요. 저는 주식으로.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맛있게 그래서 먹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향후 아마 초콜릿 기업들에게 있어가지고 좀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전망이 지금 시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기업의 필수 소비재 또는 이런 초콜릿 기업들을 보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트립닷컴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던스에 주가가 9%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패키지 투어 같은 경우에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42%나 증가했다. 오. 예, 뭐 여행 수요를 신기하네. 줄인다 해도 트립닷컴은 많이 가나 봐요. 뭐 네.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는 제가 뭐 세부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가이던스까지도 좀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이릴리입니다. 이번에 이제 잭바운드에 대해서 저렴한 이제 약물 출시가 이제 어떤 비만 치료제 약을 출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가격 자체가 약 50%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제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환자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가격 경쟁이 이제 조금씩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계속 저렴한 가격의 비만 치료제 약물이 이제 약품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 일라릴리도 이러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좀 출시할 그러한 이제 가이던스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카바그룹입니다. 카바그룹이 사실 최근에 카바그룹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다가 주가가 또 상승을 했는데 CEO 그리고 그 외에 기업의 내부자들이 일부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네. 이 주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5%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네. 국내에서는 뭐 흔한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질타를 받는 일이거든요. 아, 저렇게 CEO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실 젠슨항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부터 나 이제 6월 달부터 주식 팝니다. 알고 계세요라고 미리 다 공지를 하죠. 다 이야기했어요. 2월, 3월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식을 팔아도 왜 그렇게 주식을 파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맞아요. 시장에서 계속 뭐라고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조금 달갑게 보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또 주식 매각,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자, 까바가 이런 주가가 부분에서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사상 최고치를 또 찍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뭐 건전하죠. 예, 건전한 시장 문화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도 따라갔어야 되는 주식 중에 넷플릭스가 하나죠.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맞아요. 예. 자, 에보코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지에 주가가 2%대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경쟁, 재무, 운영 측면 모두 할 것 없이 회사가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자, 이런 평가를 내놓게 되면서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1년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산이 골이 깊었는데 회복을 이렇게 잘하게 될 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컨텐츠 기업들 크게 관심 없고 넷플릭스가 워낙에 그 제작 비용을 많이 들인다라고 해서 좀 이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했는데 돈 잘 버네요. 광고요금제 도입하고 나서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따라 더 이 갭이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전에는 OTT 디즈니 에서? 플러스 볼까? 마블? 뭐 물론 이제 마블이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분들은 그죠. 그 로다주가 이제 새롭게 마블로 맞아요. 다시 또 들어오게 네. 되면서 그러니까 마블에 많은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가 과거에는 뭔가 뭐 디즈니 플러스 좀 약하긴 한데 한번 우리 지켜봐야지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 조금 더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애플 생각이 TV 듭니다. 뭐 얘기도 없죠. 뭐 최근에 그러니까요. 파친코 예. 2 나온다고는 하지만 뭐 맞아요. 이렇게 킬러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정말 컨텐츠 공룡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 넷플릭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보이고 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지난 이제 코로나 시절 때 저점이 175불이 저점이었는데 지금은 약 한 4-5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695불이에요. 예. 그리고 뭐 700불 가까이 올랐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뭐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페라리. 네, 페라리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우리 오토보이라고 불려지는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 또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2%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여러 소비에 있어서 엄청난 양극단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초호화 프리미엄 추세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닝을 사든지 또는 페라리를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라. 이러한 이제 소비의 양극단 현상. 뭘 사시겠습니까? 모닝 둘 다 살 수 저는 있다면. 저요? 네. 살 수 있다면 전 2대 다. 둘 다. 마트 괜찮아요. 갈 때는 페라리 구간 부담스럽고 예. 모닝 끌고 그렇죠, 그렇죠. 페라리 주말에 다 예. 꿈꿉니다. 예, 그런 삶을. 자, 여러분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뭘 사요? 자, 이어서 페라리 모형이나 사야지. 네. 자, 인슐렛. 네, 인슐렛입니다. 자, 2형 당뇨병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옴니파 5라는 이제 약물에 대한 자동 투여 시스템을 승인한 후에 주가가 약 8%대 상승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너자이저 홀딩스입니다. 트루이스에서 투자 가격 상향 소식에 주가 7%대 상승했다. 경쟁사 대비 저렴한 주가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의 구간에 있다. 자, 이런 평가가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데이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뭐 다른 기업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엔비디아만 기다리는데 네네. 딱 D-Day에 우리 박 팀장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뭐 오늘 데이터 조금 추가한 게 있는데요. 알고 그런 거죠? 와서 네? 일부러 이제 딱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참 진짜 저는 바쁘겠다 싶어가지고. 요걸 한 2달 전에 사실 우리 작가님께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조금 장기간 좀 휴가를 오래간만에 30대에 넘어서 처음으로 네. 이런 장기간 휴가를 제가 네, 가지게 네.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마지막 날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못 하고 제가
안 한 거예요, 못 한 예, 거예요. 정말 이 폭풍 전야를 제가 안 그대로 오는 전달해드렸어야 건지, 됐는데. 예, 못 오는 건지 예.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 하나씩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데이터 먼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찌아이에서 나오는 이제 카툰 만화인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버블일까 또는 추리실까? 네. 나에게 뭐 어찌 보면은 간식을 줄까? 아니면 버블일까? 정말 변수가 많은 그런 상황을 그대로 그냥 만화에 좀 그리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강아지, 소 전부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앉아가지고 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앉아, 어. 얌전히 앉아가지고. 엔비디아 하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자, 이렇게 이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최근에 사실 소매 기업들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월마트는 상대적으로 또 좋은 가이던스도 제공했고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정말 의외였습니다. 놀스트룸.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놀스트룸이 사실 약간의 고가 제품을 좀 파는 럭셔리 백화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뭐 페라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담 조나스의 평가 초호화 프리미엄 네. 이러한 이제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 지금의 놀스트룸의 그 럭셔리 이제 백화점 기업 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또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돈 많은 사람은 뭐 그러니까 여전 최고 뭐 그러니까요. 그냥 쓴다. 예. 자,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녹색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매출에 대한 뭐 일부 뭐 이제 부분별로 봤을 때는 자, 일부 조금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괜찮은 실적 발표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8%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백화점 기업이라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뜯어서 봐야 되는 그런 소비 패턴이 지금 미국 시장에도 나와 있지 않나.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소득의 정말 양극단 현상, 소비의 양극단 현상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좀 뭐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또 전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직접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뭐 이 부분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어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부과를 하는지 그 이미 뭐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에서 뭐 벌써 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거에 이 노란색 부분은 실적 발표 전에 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닝이 또는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황색은 실적 발표가 얼만큼 실질적으로 발표가 했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지난 두 개 분기를 보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죠. 사실 예, 시장이 예상치 대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네. 지금 이번 분기가요. 지난 두 개 분기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실적 발표가 과거가 정말 높은 그 어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번에도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벌써 시장에서는 벌써 뭐 녹아 들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많은 월가의 IB들이 뭐 블랙웰이 좀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이미 벌써 H100, H200 또는 H20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 H20까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상쇄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요. 자, 그래서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매출이나 EPS의 방향을 봤을 때 이 포워드 PR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엔비디아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그 트렌드가 시작된 지점이 챗GPT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정말 열광을 하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은 엔비디아라는 그 자체가 물론 GPU에 대한 시장 자체의 점유율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높은 PER 또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챗GPT 출시가 됐었던 시점 2022년 11월이라고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이때 주가가 16.5불. 예, 16.5불인데 지금 이때에 주식 분할 주식 분할 그렇죠. 예. 근데 포워드 PR이 그때 당시에 42.4배였습니다. 네. 계산을 하게 되면. 네. 예. 근데 지금 2024년 8월입니다. 더 낮아졌어요. 지금 포워드 PR이 42배, 42.07배로 챗GPT가 출시했던 시점보다 지금이 더 낮아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 이만큼 실적이 좋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나 실적이 그대로 뒷받침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이 포워드 PR 자체가 과거보다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고평가야? 라고 봤을 때는 이 고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숫자가 예. 크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뭐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 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지금에 있는 이 밸류에이션 자체만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정말 42배가 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렇죠. 일단 예, 우버만 해도 뭐 엄청나게 높으니까요. 자, 이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같이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한 번씩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별 비중을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가 약 39%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약 17%로 제일 위에 있는 요 하늘색 요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자, 그리고 요 밑에 보게 되면 요 파란색 부분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인데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기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예,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아마 한 절반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이제 다른 외부 뭐 ETF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TF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펀드나 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같은 이러한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줄어들다 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죠. 네. 예, 시장의 사이즈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중이 그만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브랜드별 이제 자동차 브랜드별입니다. 자동차 브랜드별 중국 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 수를 제가 이제 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중국 내의 수요가 어떠한가를 이제 그거를 역으로 추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간 보게 되면 테슬라가 그래도 가장 많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됐습니다. 예, 그만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벤츠, 예, 그리고 리오토, 아우디, 뭐 이러한 BMW도 밑에 있고요. 자, 이러한 기업들 순으로 지금 뭐 중국 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테슬라가 지금 중국 내에서도 여전히 그래도 뭐 비중으로 봤을 때 여전히 뭐 크게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크게 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뭐 주간별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자동차 등록을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가 있는가를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간 단위를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지난 몇 주간에 비해서는 조금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테슬라 재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그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 여전히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자, 이렇게 봐서 제가 요것도 한번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중국에 관련돼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 중국 경제가 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어 폴루션, 우리 이제 오염, 우리가 최근에 대기 오염이 많이 좀 심각하죠. 줄어들지 않았어요? 어제 또 보니까 엊그저께인가 좀 미세먼지가 뿌연 많이 거예요. 없지 않나? 저 아닌가? 엊그저께 뿌해가지고 네. 이게 뭔가 비가 오려고 약간 습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중국이 또 공정을 돌리나 싶었는데 요새 사실 미세먼지라는 키워드로 뉴스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확실히 공기질이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뭐냐면 무슨 인덱스냐면 이게 제가 이제 제목을 좀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공장 가동률이라고 보는 것보다요. 이게 어찌 보면 대기 오염 수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사실 이제 중국 자체가 뭐 전 세계 공장이라고 제조업 공장이라고 보니까 이 대기 오염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이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치로 여겨지는데 그렇죠. 지금 이 베이징에 있는 대기 오염이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 있었을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이징이 그냥
그냥 노랗게 하늘이 노랗게 됐을 때, 자 요런 이제 수치를 보여줬을 때가 아마 요 고점일 때입니다. 고점일 때 정말 베이징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하다. 사람들 마스크를 뭐 쓰고 막 방독면을 쓰고 다닐 정도로 뭐 그럴 때가 요 때인데 네.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은 그만큼 베이징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들이 가동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만큼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지금 요 수치로, 요 인덱스로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경제를 또 바라보시는 분들 뭐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선이 지금 레스 액티비티니까 그만큼 활동이 좀 줄어드는 그 시점을 요 밑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코로나 시절 때로 또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베이징 공장의 가동률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 데이터 이어서 볼까요? 네, 다음 이제 저희가 이슈 한번 볼 이슈예요? 텐데, 예, 네. 힌덴버그 리서치입니다. 누구예요? 이거 고른 사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슈마컴을 골랐다고요? 슈마컴을 걸렸어요. 아, 안 되는데.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힌덴버그 리서치가 아마 과거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니콜라, 그 정말 희대의 뭐 사기를 또 보여줬던 수소 트럭, 뭐 물론 뭐 최근에는 지금 제가 좀 뭐 팔로우업을 안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니콜라가 최근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힌덴버그 리서치가 처음에 이제 니콜라로 큰 명성을 또 떨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다니 그룹 여러 가지 인도에 있는 아다니 그룹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 이제 리서치에 대한 그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면서 큰 시장에서 이슈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타겟이 대표적인 타겟이 됐습니다. 슈퍼마이크 컴퓨터인데요. 회계 조작 그리고 여러 문제들 관련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네. 힌덴버그에서 슈퍼마이크 컴퓨터의 명백한 회계적 위험 신호를 발견했고요. 비공개로 이루어진 임원들 간의 내부 거래를 발견했고 네. 수출 통제가 실패가 했고 고객 문제들이 좀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회사 내부에 있던 것을 이제 이 힌덴버그가 알아냈습니다. 근데 알아내는 과정이 이 슈퍼마이크 컴퓨터의 전 임원들 네. 또는 직원들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애널리스트 분들 이런 분들을 지속적인 인터뷰와 좀 귀찮게 굴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닌 연쇄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슈퍼마이크 컴퓨터가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과거를 보게 되면 2020년 8월 때는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게 광범위한 회계 위반 혐의로 기소를 또 당하는 모습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7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18년 때인데 슈퍼마이크 컴퓨터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가 됐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뭐 이번에 보면서 알게 됐는데 자 그러한 이제 과거에 약간 회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위법을 저질러거나 아니면은 뭔가 찜찜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 명백한 회계적 위험 신호를 우리가 발견했다. 네. 그래서 이번 리서치 결과에 따라서 힌덴버그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숏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평을 있어가지고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슈퍼마이크 컴퓨터 자체가 지금 AI 뭐 데이터 센터의 여러 가지 어떤 메가 트렌드에서 한 축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영향이 아예 없을까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뭐 아예 그 개별적으로 이거는 이제 떼어서 우리가 봐야 될까? 네. 아니면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될까?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사실 뭐 의견이 조금은 뭐 난무할 것 같아요. 네. 난무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얼마 전에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더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해서는 또 낮추겠다 다양한 관세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다들 각국에서 관세 올리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그냥 중국 전기차도 아니고 중국 차에 대해서 아니군요. 아, 전기차군요. 중국산 전기차. 전기차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요거 제가 관세 100%? 100% 미국과 같은. 그럼 100%면 그냥 차값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그렇죠. 관세인 거예요? 네네. 이거는 보조금이 워낙 이제 하고 이제 경쟁을 와. 뭐
좀 위축시키는 뭐 그런 부분이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요즘에 캐나다의 어떤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약간 북미의 하나의 틀로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과거에 이제 미국 있을 때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뭐 자동차를 그대로 그냥 갖고 와가지고 등록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사실.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캐나다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비쌉니다. 아. 예, 가격대가 좀 높아요. 근데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주 정부에서 많은 이제 관세를 매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기가 뭐 유학생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나라가 또 캐나다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한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 경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장 자체를 좀 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관세 정책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캐나다가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100%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무부에서는 관세가 뭐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고 뭐 경제와 우리 관계에 너희들 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두 나라의 기업의 이익을 뭐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외무부에서는 경제랑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라. 뭐 왜 우리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냐.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 뭐 다들 뭐 귀따갑게 아마 들으셨을 네.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부당한 이점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부총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 반도체, 필수 광물, 금속,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 30일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실 미국이 관세 정책을 먼저 발표를 했는데 캐나다도 같은 결로 아마 이번에 추가적인 또 관세 정책을 또 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는 지금 부총리가 얘기하는 여러 품목에 대해서도 아마 관세를 그대로 또 적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인수위원회에 임명됐다라는 네. 얘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트럼프 후보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고 사실 이때 이제 무소속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이었는데 뭐 정말 뭐 미치광이다. 뭐 여러 가지 정말 막 욕도 하고 막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비하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또 악수하는 이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한때 민주당이었던 툴시 게버드 이 두 분을 트럼프 캠프의 인수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뒤에서 사실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금요일에는 지지 성명을 막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사실 내가 영입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대요. 트럼프 후보한테. 그래요? 그리고 내 역할은 의료보험과 식품의약국 정책이다. 과거에 이제 백신에 관련해서 하도 엄청나게 이제 비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선거운동 끝내고 지지 선언을 했었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정권 이양팀에 들어가 정부를 운영할 사람들을 뽑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인터뷰를 좀 했지만 사실 자기가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대선의 여러 가지 어떤 향방을 봤을 때 트럼프가 지금 해리스가 어느 정도 좋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캠프에서도 이제 이 어떤 지지율의 어떤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부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휴가 떠나기 전 마지막 우리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추석 어디 지나고 가요? 어디? 조금 멀리 갑니다. 조금 멀리? 저 부산 가요? 비행기 탑니다. 비행기.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요? 예. 자, 3주 어디 가는지 말 안 해줘. 비밀스럽게. 자, 그러면 추석 잘 보내시고 네. 네, 우리는 가을에 선선한 알겠습니다. 가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